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기 위해서 이 반포대교를 지나가지고 대법원 동편 그리고 중앙지검 고등검찰청 서편 쪽 대로를 통해서 서초역 내거리에서 회전해서 이 골목에 앉았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른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세 가지 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지금 제가 지나온 그 서초대로의 대법원 동편 중앙지검 서울고검의 서편 쪽 대로에 약 300m 거리에 아주 촘촘히 조화가 마열되어 있습니다. 조화. 그 취지는 대부분 근조 유창훈. 그러니까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를 아주 최고 수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죽었다. 넌 죽어라. 뭐 이런 뜻이겠지요. 제 기억으로는 법조 경험 60여 년에 이 일은 처음입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 비판을 하는 이런 조화 행렬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이 길은 중앙지방법원 근무하는 판사들의 통로고 무엇보다도 대법관들의 출근 바로 그 길목입니다. 바로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지금 벌써 이거 12여일이 넘었는데 이걸 매일 보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떤 소회에 빠져 있을 것인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그가 영장 기각하고 난 이후에 영장 기각 사유가 앞과 뒤가 맞질 않아. 이건 법률을 잘 모르는 평범한 국민들도 여기 보도된 걸 자세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사유를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피의 사실을 구속해야 된다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제1사실은 위정교사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위정을 교사한 일이 있다. 그럼 그것 갖고 구속해야 됩니다. 위정교사한 거짓말을 하게 한 그 거짓말이 대상이 된 그 사실이 10만 원짜리 사건이냐 1억 원짜리 사건이냐 그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이재명이다. 이건 사법방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건 유죄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최종 판결이 아니니까 소명이 됐다. 그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걸로 구속을 해야지. 그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위정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이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위정교사나 증거인멸 조작의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나머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나 이게 뭔가 하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이 피의자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인멸을 할 쪼잔한 짓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 자, 제1사실만 갖고도 그건 구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2, 3항도 의심스러운데 당대표니까 그러면 1항도 당대표니까 위정교사가 인정되는데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런 조화 행렬이 지금도 이게 거의 300m쯤 해당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를 천천히 택시를 좀 천천히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강 헤아려 봤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장관이야 장관.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자, 제가 보기에 이
법관의 일부, 지극히 일부, 이 3,200명 법관 중에 제 친척도 있고 가까운 친인척도 있습니다. 3,200명 법관 중에 김명수 6년 동안에 김명수, 이를테면 좀 거북한 표현이지만 졸개로 키워놓은 법관이 3,200명 중에 제가 어림잡고 한 2%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50명 내지 60명이야.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아주 김명수 키즈가 돼가지고 주요 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 그러니까 유창훈이처럼 영장전담판사 이런 거 전부 앉혀놔놓고 문재인 정권과 친한 사건, 거기에 관련자들 사건은 전부 영장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지연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석을 하거나 이렇게 지난 6년을 해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3,000명 이상의 절대 다수 법관들을 이거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부끄럽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사기를 떨어뜨린다. 저는 의문인 것이 이걸 매일 보고 딱 그 앞을 통과해가지고 이 정문으로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집무실로 향하는 대법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하나 빠졌으니까 12명, 그 사람들이 현재 최고위 법관으로서 그 중에는 대법원장 직무대리 안철상 대법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중앙지방법원 서쪽 편에 쭉 서 있어 그쪽으로 출근하는 중앙지방법원장과 이 유창훈 부장판사 등 김명수의 키즈 동료들은 이거 매일 뭘 생각하고 있는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조작 사건은 2000년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15명이죠. 송철호를 비롯해서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한병도, 그리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비롯해서 15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 3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소가 되고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 그 피고인 중에 둘이 국회의원 나아가 민주당 공천 후보로 당선됐어. 황운하, 한병도. 지금 국회의원 그대로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임기 이제 다 채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송철호, 그러니까 그때 울산시장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4년을 해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 6월 1일 달에 민주당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 조작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를 채우고 다시 지방선거가 있게 되니까 또 재공천을 했어. 이게 낙선을 했으니까 뉴스가 안 되는데 당선됐으면 이거 대한민국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또 공천해서 또 됐다.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안 난 이런 마당이다. 이 재판은 어찌된지 별로 관심 바깥에 지금 던져놔져 버렸는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한 3번 바뀌면서 그냥 처박아 놨다가 1심 그러니까 재판 결심한 것이 8월 하순입니다.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선고를 언제 한다 하는 거는 추후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하순이 다 됐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돼 가는데 뭐 사건 피고인 수도 많고 방대하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이미 다 드러난 건데 아직도 선고기일을 통고를 안 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때까지 미루다 보면 그 재판부가 또 바뀌게 되면 또 다음 재판부로 넘겨게 되면 이게 또 내년 이후로 또 판결이 선고될런지.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그냥 감추고 그냥 미루고 하는 사이에 울산시장이라는 자는 또 해먹고 국회의원 된 자들은 4년 임기 다 채워 해먹고, 이게
이게 사법 질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니까 완전히 뭉그러졌지, 완전히. 그리고 조국 최강욱 사건도 이와 유사해요. 최강욱이는 기소대가 거의 3년 만에 지난달에 유죄 판결 받아가 비로소 의원직이 상실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국회의원 한 7, 8개월 더 해먹을 게 중단이 됐지만은 윤미향은 지금 2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대법원에 가서 어찌 될지 모르고 이것도 또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다 해먹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을 터무니없이 기각을 했다. 이런 정권과 관계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뭉개고 늦추고 짓밟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이긴 것의 최대 공신은 유창훈이다. 유창훈. 누군가 했더니 유창훈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 그러니까 민주당과 강경파들은 무죄다. 무죄. 기각 결정인데 무죄다. 터무니없는 걸 검찰이 씌웠다. 야, 위대한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 1등 공신이 유창훈이. 그 유창훈이 1등 공신 노릇을 하긴 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이 정치 권력 때문에 완전히 이 뭉개지고 사법 부정의 사회, 부정의 국가로 전락하게 된 그 중심점에 김명수 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5, 60명의 김명수 키드, 그 중에 하나가 유창훈이다. 요 소수 한 줌도 안 되는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법원에 소환장이 와서 꼼짝없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우리 전체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또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지금 약 4만 명이 갇혀 있고, 강력범과 국사범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이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재명이처럼 이게 단식을 하면 붙들어 가지도 않고 단식 후유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 대장동 게이트 공직선거법 사건의 출두를 미루는 구실로 현역 의원이니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불출석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그 국정감사가 이재명 의원이 소속한 것이 국방위원회인데 그날 참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어. 가짜 단식했어. 몸이 불신하다. 국회의원이니까 국정감사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판을 자꾸 지연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의 여러 부장판사들에게 얘기하고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게 꾀병을 부리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불출석할 때는 그게 형사소송법 202조에 구속하도록 돼 있지. 그대들 잘 알 거 아니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놈은 붙들어다 놓고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게 형사소송법 정신이야. 그런 꾀병으로 국정감사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출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이놈은 안 되겠다. 이놈은 잡아 넣어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다. 대장동 게이트를 맡고 있는 중앙지법 이 부장판사가 이게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된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인이 100명이 넘으니까 앞으로 1, 2년 걸린다고 아예 미리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어.
1, 2년 걸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더 지나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문턱까지 가고 그래 자꾸 뭉개고 그것도 다 뭉개진다. 1, 2년 걸릴 사건 같으면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주일에 사흘 재판했어요. 그리고 100명의 증인 중에 그게 소송 지휘권입니다. 가려내야 돼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중복된 증인을 신청한 게 많이 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그러니까 A, B, C를 막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면 A와 B 정도면 충분하다. 나머지 C, D, E는 기가 간다. 증인신문 안 하겠다. 그리고 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목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고 할 때는 단호하게 재판장한테 이거 재판 지연 목적이니까 꼭 필요한 사실 중복된 걸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이 판사에게있지만은 그것을 보조해서 그 소송 지휘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당사자의 하나인 검찰이야.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그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콧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그럼 매일 이게 뉴스야. 이게 지금 4개가 기소됐는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어찌 규정이 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고등법원은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1년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1년이 벌써 지났어. 이 강행 규정이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법관은 처벌한다는 처벌 조항만 없다 뿐이지. 그래, 그것이 왜 그렇게 오래 끄느냐 이거야. 그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사건은 건설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그 두 개, 그게 뭔 놈의 증인이 그래 중복적으로 필요하냐 이거야. 그 검사가 내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어. 단호하게 이거 끊으라고 얘기해. 이게 벌써 1년도 지났기 때문에 이 담당 재판부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 명백한 일이고 또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일이고 그게 곁들여 소상지휘권의 이 부조적 참가자인 검찰도 그 직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이 사법 질서가 근간으로 흐트러지고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 때문에 이런 사건 중대 피의 사건이 이렇게 뭉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력범과 국사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동안에 재판받고 억울하게 뭐 형도 짧게 살고 나왔고 벌금도 물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부 억울한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다. 이게 법이 제대로 있는 나라냐? 이게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나라. 대호각성하라고 얘기해야겠는데 대호각성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법관들 중에 그 좌파 대법관들의 행태를 보면 후임 대법원장 임명도 자꾸 미루고 있어. 자꾸 미룬다는 건 뭔가 하면 김명수 체제로 내년 2월에 법관 정기 인사도 지금 그 체제를 유지한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사법부를 때리기 위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지요? 국회를 때리기 위해서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광화문에 모이자. 이런 얘기는 저도 수없이 했는데 이 사법부를 정신 들게 해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를 이렇게 뭉거뜨리고 있는 주 피의자, 주 피고인들의 속옷인 민주당을 아주 국민이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여 가서 불을 질러 나오는 놈마다 폭행으로 두들겨 패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서서 이 인식을 끌어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유창훈 부장판사에서 한 방 얻어맞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요. 기다려보겠습니다.